안녕하세요. 실전사주풀이 167번째. 오늘은 사주에 잘 맞는 직종으로 도전을 해 안정을 찾은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곳에서 몇 번 상담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주가 약하니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생활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틀에 박힌 평범한 일이 너무 힘들고 윗사람의 간섭과 지시를 받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독립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사주가 약해서 안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 속에 나온 그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기질이 강해 직장생활보다는 독립적인 본인만의 사업을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주가 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에서 밀리고 또 밀고 나가는 힘도 약해서 사업에는 아주 불리한 사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사업보다는 본인의 기능성 또는 전문성을 하나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면 좋습니다. 사주를 보니 기능적으로도 소질이 보이네요. 손도 굵고 기능이니 중장비 쪽 기능을 익혀 그 일을 하면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선생님, 제가 지게차 면허를 따려고 했었는데 그럼 이것으로 독립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아주 잘 맞는 직종이라고 말씀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그 뒤 세월이 지나 방문을 하셨는데 지게차를 구입해 좋은 곳에 지입을 해 자신에게 맞는 일도 하고 안정도 찾으셨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중장비가 맞는 사주가 되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실전 사주풀이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오년 임수를 병오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무오년생이시면 1978년생이시죠. 2020년에 43시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본인이 다른 곳에서 옛날에 상담을 해보면은 사주가 약해서 사업이나 상업을 하면은 안 되는 사주고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무지 직장생활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틀에 박힌 일을 하는 것도 안 맞고 본인이 리더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상사에게 또 지시받고 이런 게 너무 맞지가 않아서 독립을 하면은 안 되느냐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지 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오와 일지오와 작은 촛불 그리고 시지의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지장간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인성인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내편은 비겁인 오와 작은 불과 사와 큰 불, 비겁뿐이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월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한의 기토, 일지 오한의 기토, 시지 사환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그리고 시지 사환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고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상대편의 세력도 대단하죠. 무토,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임수, 개수, 큰 물, 작은 물.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내 편 중에서 오화 작은 촛불이 있죠. 이 오화는 어떤가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못 주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무토, 술토에게 화생토하면서 힘을 많이 뺏겨서 힘이 약해졌네요. 그러니 내 편의 세력이 하나 잃으니까 사주가 좀 약해지죠. 힘발을 잃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술토에게 병화 큰 불이 힘 뺏기고 오화도 힘을 뺏기고 있고, 그러니 힘이 좀 약해지고 결정타가 있죠. 뭔가요? 임수죠. 임수 큰 물이 병화 큰 불을 갖다가 일간이 나를 수국화를 해버리네요. 임병충이라고 그러죠. 수국화를 해가지고 일간이 휘청해버리네요. 큰 물에게 한 방에 당해버리니까. 사주에 나무라도 있어가지고 목생화를 받았으면 힘빨이 있었을 텐데 이 임수에게 당해버리니까 크게 휘청거려서 사주가 약해져 버린 약사주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개수도 안개비가 뿌리니까 이 병화나 사화 쪽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오화 하나 힘, 내 편 하나 뺏기고 흙에게 힘 뺏기고 그 다음에 큰 물에게 한 방 크게 당해서 결국은 이 임수가 큰 역할을 해버렸죠. 약사주로 되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주가 됐네요. 용신은 사화 큰 불로 잡아서 힘을 줘야 되겠죠. 우운기에서는 나무도 큰 나무가 오면은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억부로서 좋은 시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다른 데서 상담을 했는데 사주가 약해서 사업이나 상업에는 불리한 사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약사주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사주가 약하게 되면 사업이나 상업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주가 강해야 밀고 나가는 힘도 있고 재물을 치는 힘도 있고 남에게 이 사업을 하면은 남과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약해버리면 경쟁에서도 밀려버리고 재물을 치는 힘도 약해버리니까 사업에는 약한 그런 사주가 돼서 보통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라는 그런 통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직장생활은 맞지 않고 사업을 하려는 기질이 있다는 얘기죠. 강기질을. 자, 그러면 기질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강한 기질, 사주는 약한데 강한 기질이 나올까요? 첫째, 오화 이게 뭔가요? 야인살이죠. 야인살은 칼을 쥐고 휘두르는 살이다 보니까 사주에게 강한 힘을 주는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야인살이 두 개가 있어서 사주를 강하게 하니까 그런 기질이 강하고, 또 월주를 보니까 임술이 보이네요. 임술이 괴강살이죠. 그 다음에 백호도 되고, 괴강 백호격이 되면 월주에 있으면 이 괴강살이나 백호살이 더블이 됩니다. 배가 된다는 얘기죠. 괴강살은 상당히 기질을 강하게 하고 리더격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주는 이런 괴강발의 더블, 그 다음에 양인살, 그 다음에 오화가 이게 장성살도 되거든요. 장성살까지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주는 약하지만은 기질적으로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리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윗사람한테 명령을 수립한다든가 지시를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본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참 이런 사주들이 좀 어렵죠. 사주가 약하니까 직장생활을 하면 좋은데 기질이 강해서
이렇게 직장생활보다는 독립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주들은 사업이나 상업을 하면 안 될까요? 자, 이런 사주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만약에 독립을 해야 되고 사업, 상업 쪽으로 가야 된다면은 기술, 본인의 전문성, 또 기능적으로 하나를 쥐고 가면은 독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업, 상업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죠. 왜? 남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약하죠. 사주가 약하니까. 그런데 이 기술, 전문성, 기능을 가지게 되면 남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업, 상업을 하더라도 남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런 기술을 다른 사람도 갖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약한 경우 독립을 해야 된다 하면은 상담을 할 때 반드시 기술성, 기능적,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라는 통변을 해줘야 되고 꼭 이거를 쥐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분한테 중장비를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먼저 나이죠. 나이가 젊었으면은 세밀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면 좋은데 나이가 40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어떤 거를 배워가지고 하기에는 깊은 학문은 안 되겠죠. 그래서 손쉽게 빨리 배울 수도 있고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기술, 기능직을 가지려면 이런 중장비가 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를 보니까 상당히 기능적에도 소질이 있다는 얘기죠. 뭐를 보고 그럴까요? 바로 오와 이게 뭔가요? 양인살이죠. 양인살은 도구를 쥐고 하면은 좋은 직종이죠. 그러니 도구를 짓다는 것은 손재주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양인살, 그리고 술토, 무토 이게 뭔가요? 식상이죠. 식상도 기능적이죠. 기술 이런 쪽에 발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술토, 무토가 화개살도 되죠. 화개살도 되고, 화개살도 역시 기능, 또 오화가 도화살도 되죠. 그러니 도화도 예기능 쪽에 기능 쪽에 발전이 있는 살이죠. 이러한 살들이 있어가지고 또 오화가 현칩살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능적에도 유리한 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비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나무 기운도 부족하죠. 나무가 전혀 없는 사주죠. 그렇지만 쇠 기운도 상당히 약합니다. 술토안에 신금이 있고 서안에 경금이 있지만은 상당히 약하죠. 서안의 경금도 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쇠 기운을 보충해 주면 좋으니까 중장비가 쇠 기운을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장비를 권했던 이유도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줘서 좋기 때문에 권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본인이 따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잘 맞았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본인이 지게차를 사가지고 지입을 들어갔는데 아주 안정된 곳에 지입을 해가지고 안정을 찾았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 풀이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사주가 약하게 되면은 사업, 상업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전문성, 기술성을 꼭 쥐고 가면은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쥐고 가라는 그런 통변을 해주면은 좋은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에 잘 맞는 직종으로 도전해 안정을 찾은 남자분 사주로 실전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